그동안 호남 공략에 집중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TK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뒤 야당다운 야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 행보를 보면 마치 옆구리 찔러 절받게 하는 꼬라지인데요. 광주는 5월 18일 날짜 정확히 맞춰 지극정성 방문지를 처하면서도 5.16 혁명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그것도 5월 16일 며칠 지나고 나서야 슬그머니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꼬라지 보면 이것들은 애초부터 좌파와 맞설 결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파 정체성 하나 없는 짝퉁들이 그저 금배치 달기 위해 모인 이합집산 그 자체인 겁니다. 한국의 국가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좌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발간한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3년 평균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35위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행복지수가 박근혜 정부 때 6.27점보다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게 나라냐며 입에 개가 품물던 족속들은 지금 몽땅 어디로 잠수탄 걸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들은 우파가 정권 잡으면 바퀴벌레처럼 또다시 슬금슬금 기어쳐 나오겠지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20일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데 대해 그에 대해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야권 내 대선 출마론 또는 영입론을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로선 야권의 최재형 카드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재형 원장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장으로서 고수했던 여러 가지 원칙도 무슨 정치적 의도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재형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로 공직선거법상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임기 만료 9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방금 들으신 백신 양아치 소년, 뭔 의미일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을 향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내뱉은 말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의 단순한 확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도 명확히 하라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례적인 비소가 등장해 이목이 쏠리던 와중 안철수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백신 양치기 소년이라고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현지 시간 21일 한국전쟁 참전 영웅의 명예훈장을 수여합니다. 백악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전쟁에서 용맹을 보여준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이라며 이 자리엔 문재인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된 한미동맹을 기억하며 더욱 발전시키자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을 첫 대면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억하자 한미동맹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몽에 젖어 있는 문재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폴 라키머러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현지 시각 18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좋다며 잠재적 대북 협상 카드라고 했습니다.
2018년 미북 싱가포르 합의 이후 주요 한미연합훈련이 폐지,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포커스 가디언 등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줄줄이 폐지, 중단됐습니다. 락해머러 지명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태세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축소, 중단된 훈련을 복원,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폴 락해머러 지명자는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미 모하비 사막에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병력을 모아놓고 함께 훈련하는 시나리오도 소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 중국의 거부감이 큰 사안입니다. 남북대화 재가동, 원만한 한중 관계 유지를 외교 목표로 설정한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선 신임 주한미 군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인준청문회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소집된 청문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미연합훈련 폐지, 중단에 따른 준비태세 약화를 지적하는 민주, 공화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열리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단국대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의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국회가 부른다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23명 모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증인 참고인 절대 불가라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왜 하냐라며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끝도 없는 오만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명단에 대해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24명 통째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증인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는 거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은 권력에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외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수사할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참고인 채택에 당장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19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2명이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새 전직 대통령 시절의 총합을 벌써 뛰어넘었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